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1차전 경기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는 경기 자체를 주도했고 후반전에는 흐름을 뺏기긴 했으나 우루과이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 경기 대한민국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벤투 감독이 항상 말하는 그것, 역시 빌드업입니다. 4년 전 벤투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확고한 컨셉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패스가 원활히 돌아가는 팀이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라는 팀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단어라고 하면 역습 축구, 빠르다, 많이 뛴다 이런 이미지가 주로 이뤘는데요. 그러나 벤투 감독이 원하는 대한민국 팀의 이미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풀어갈 줄 아는 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후 벤투 감독은 주변에서 잡음이 계속 터져나와도 아랑곳않고 4년 동안 이 한 가지 패스가 원활히 돌아가는 팀을 고집했습니다. 그 고집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훌륭한 빌드업 장면들로 나타나게 됐죠. 특히 중원에 위치한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이 세 선수의 패스 플레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중원에서의 플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선수들 각자의 롤이 확실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우영 선수는 포백을 보호해주면서 센터서클 안에서 패스의 중심축이 되어줬고 황인범 선수는 최후방부터 3선 2선까지 폭넓게 움직이면서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 전방으로 투입하는 패스 등 팀 공격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는 오히려 수비적인 역할이 더 컸는데요. 우루과이가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때 높이 전진해 센터백들의 패스길을 차단해주고 우루과이가 지공을 펼칠 땐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발베르데, 베사노 등 우루과이의 위협적인 미드필더들을 적극 압박해줬습니다. 공격 시에는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죠. 얼마 전 업로드한 우루과이전 선수 분석 영상에서 저는 우루과이의 중원이 매우 강력하다, 우리 선수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걱정을 깨고 우리 선수들은 중원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김민재와 황인범 선수의 배치입니다. 저는 이날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빌드업을 잘할 수 있었던 데엔 김민재 선수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금 유럽에서도 핫한 괴물 수비수입니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단한 수비력도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보여주는 좋은 판단들도 한몫하고 있죠. 이날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해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좋은 전진 패스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김민재의 패스가 가장 많이 도달한 선수가 바로 황인범 선수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의 역할은 패스로 팀의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김민재 선수와 황인범 선수를 가까이 배치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최후방에서 김민재 선수가 3선의 황인범 선수에게 볼을 전달한다. 다음 황인범 선수는 2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공격 루트로 볼을 전달한다. 이것이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생각해온 대한민국에게 가장 잘 맞는 빌드업 축구의 핵심일 겁니다. 세 번째, 수비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측면 풀백으로 출전한 김진수, 김문환 선수의 플레이가 놀라웠는데 측면은 팀플레이보다 개인의 기량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은 공간입니다. 두 선수는 우루과이의 펠리스트리, 올리베라와 상대할 때 전혀 밀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진수 선수는 펠리스트리를 경기 중에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김문환 선수는 오른쪽에서 황인범, 나상호 선수와의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문환 선수는 황의조 선수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패스로 골로 연결될 뻔한 찬스를 만들기도 했죠. 센터백의 김민재와 김영권 두 선수는 확실히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높이 올라가 활동량이 큰 누니에스를 강하게 압박해주고 김영권 선수는 박스 안에서 후방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 김민재 선수가 누니에스에게 돌파를 허용했을 때 김영권 선수가 이 위기를 재빨리 커버하는 장면은 이 두 선수의 역할 분담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김승규 선수 역시 우루과이의 세트피스 시에 확실한 공중볼 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루과이의 프리킥 찬스와 코너킥을 무산시켰습니다. 네 번째, 교체입니다. 벤투 감독의 좋은 교체 타이밍은 이날 끝까지 경기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 다소 부진했던 수아레스가 나가고 카바니가 투입되면서 우루과이의 공격이 활기를 띨 무렵 벤투 감독은 이재성, 황의조, 나상호를 빼고 손준호, 이강인, 조규성을 투입했습니다. 이 교체가 굉장히 절묘했는데요. 이 교체 한 방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은 수세에 몰린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은 총 7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중 4개가 후반전 74분 교체 선수들이 들어간 이후에 나왔죠. 후반전 다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점에 활발한 공격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팀의 공격력에 활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대표팀은 이날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우루과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럼에도 좋은 빌드업 이후 마무리하는 유효 슈팅이 없었다는 것은 좋은 그림의 마지막 방점이 부재한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2차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파이널 서드 안쪽에서의 공격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폼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 이번 경기 이재성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했던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선수단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이후 경기들에선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전이 끝난 만큼 각자 팀들은 이제 서로에 대해 파악을 완료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나가 다가오는 2차전에서 가장 견제할 선수는 황인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인범 선수는 우루과이전의 핵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원에서 돋보이는 플레이어였습니다. 특히 측면으로 볼을 넘겨서 공격 방향을 계속해서 전환시키는 장면은 진짜 왜 벤투가 황인범을 이토록 아껴왔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러한 플레이들을 본 가나 선수들은 분명 황인범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황인범 선수가 견제를 받아 플레이를 하기 어려울 경우 이제 대한민국에서 빌드업을 해줘야 할 선수는 누굴까요? 저는 이재성 선수 혹은 이강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전에선 대한민국이 좀 더 볼을 오래 소유하고 공격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우루과이 때처럼 수비에만 치중하진 않을 겁니다. 좀 더 중원에서 플레이 메이킹에 관여한다면 가나의 빈틈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가나는 집중력이 떨어진 뒤 수비에서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강인 선수나 이재성 선수에게 이 틈은 파고들기 좋은 허점이 될 겁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끝으로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아직 얼굴에 붓기가 빠지지 않은 채로 경기에 임했고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경기 중 신발이 벗겨지고 양말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왔을 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심장이 철렁했고,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울컥하는 장면이 나왔을 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의 진심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대표팀의 주장인 만큼 또 온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만큼 손흥민 선수의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 후에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에서 월드컵 무대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는 소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뛰어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 저는 우리 선수들이 부담과 책임감보다는 그저 축구를 사랑하고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경기장을 누비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